네, 안녕하세요. 이수원 교수의 생활 속의 수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차 곡선을 왜 연구했을까라는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을 포함해서 4개의 영상에 걸쳐서 2차 곡선의 뜻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영상, 이 영상에서는 이제 2차 곡선을 왜 연구했는지, 주로 이제 그 2차 곡선 연구의 역사와 관련돼서 역사, 또 뜻, 또 그 2차 곡선의 종류, 뭐 이런 좀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에서는 2차 곡선의 종류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차 곡선을 왜 연구했을까 하는 겁니다. 2차 곡선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 수학을 한 이유는 뭐냐면, 실생활에 필요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실용성이죠.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수학이 필요해서 수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주로 많이 발달했던 게 이제 기하학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기하학, 뭐 예를 들면 뭐 땅의 넓이를 재는다든가 이런 것들이고, 또 건축과 관련해서 필요한 수학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실용성과 관련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수학을 했는데, 근데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실용성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이걸 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선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이제 원뿔곡선, 2차 곡선 같은 건데요. 원뿔곡선을 연구한 이유. 두 번째는 이제 원뿔곡선이 뭐냐. 그 다음에 2차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뿔곡선과 2차 곡선의 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 거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뿔곡선을 왜 연구했을까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리스 시대의 수학은 실용성 위주의 수학이었는데 왜 별로 실용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원뿔곡선을, 그죠? 뭐 타원, 쌍곡선 이런 걸 왜 했냐 이거예요.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떤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델로스 문제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요. 기원전 한 400년경에 그리스에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창궐하는 것처럼 이 기원전 400년경에 그리스에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얼마나 이 전염병이 많이 퍼지고 또 그 치사율이 높았는지 아테네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가구, 4인 가구라고 하면,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4인 가구의 거의 모든 집에 다 적어도 1명씩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아테네의 그 거의 모든 가정에 뭐 1명 정도는 다 죽었다. 이런 얘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전염병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창궐해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뭐 신을 모시고 많이 이제 그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델로스 섬에 이제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제 대표단을 델로스 섬에 있는 아폴로 신전으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견된 사람들이 이제 아폴로 신전에 가갖고 이제 뭐 제사를 올리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가 이제 전설인데, 그 제사를 드린 결과 이 신이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린 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신전에 있는
뭐 놓는 그 어떤 신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부피를 2배를 만들어라. 예? 그러니까 정육면치기 이제 정육면체는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 그 이런 거 이제 상자 모양 이 길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이제 같은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신탁이 있었는데 이거의 부피가 2배가 되게 만들어 와라. 두 배가 되는 걸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염병이 멈추게 해주겠다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은 뭐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계시를 받들고 와서 이제 2배가 되는 걸 이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뭐 2배. 그래서 이제 가로가 2배가 되고 세로 2배가 되고 그죠? 높이가 2배가 되는 거를 크게 만들어서 이제 받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2배.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고 요것도 A고 요것도 A라고 하면 이거 다 2배를 만든 거예요.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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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배에서 만들어 갖고 딱 갖다 받쳤더니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받쳤으니까 이제 뭐 전염병이 이제 이제 줄어들겠지 했는데 전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웬일이냐? 왜 신이 왜 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게 전염병이 안 없어지냐? 해봤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게 부피가 2배가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로도 2배가 되고 세로도 2배가 되고 세로도 그러니까 이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2a 곱하기 2a 곱하기 2a 이렇게 되니까 이게 8a 3승이잖아요. 원래 거는 a 3승이고 그러니까 a 3승하고 8a 3승 이렇게 되는 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배가 아니고 8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 그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동원되기 시작한 거죠. 당대 이제 유명한 수학자들 다 나서서 이제 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황제가.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수학자가 메나이크모스라고 하는 이 수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메나이크모스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2배가 되는 거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걸 했는데 근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2배가 되느냐를 찾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의 교점 x제곱은 ay 또는 y제곱은 2ax의 교점 요거를 작동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2배가 된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식 같은 건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현대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요렇게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정육면체 배적 문제라고 하는 거는 배적 적은 부피고 그러니까 부피가 2배 되게 하는 문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의 교점을 찾으면 이게 왜 이제 이게 되냐 하면 결국 부피가 2배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이게 x 해갖고 그죠? 이렇게 해서 x의 3승이 2배의 a 3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건 뭐냐면 3승근 루트 2의 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승근 루트 2 그죠? 2의 3제곱근을 이제 작동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를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y는 a분의 x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y제곱은 2ax라고 그랬으니까 a분의 x제곱의 제곱은 2ax 그래갖고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a 제곱분의 x의 4승은 2ax 이렇게 되고 x 약분돼서 이거 3승이 되고
a제곱 절로 넘어가니까 따라서 x 3승은 2a 3승. 그러니까 결국 x는 3승근 루트 2의 a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걸 구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이제 교점을 알게 되면은 이제 3승근 루트 2를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봐도. 네. 그래서 그런데 이 x제곱은 ay나 y제곱은 2ax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원뿔 곡선에 있다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알았던 거죠. 원뿔 곡선. 이게 사실은 이게 y제곱은 ay라고 하는 거, x제곱은 ay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y는 a분의 1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 포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물선 두 개의 교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곡선이 이게 지금 보면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포물선 두 개의 교점이라는 것만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곡선들, 이런 류의 곡선이 이제 원뿔 곡선, 원뿔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원뿔이 있는데 원뿔을 이제 잘라서 만든 이제 단면입니다. 좀 이따 요 다음 이제 곧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는 거를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원뿔을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이 두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성근 루트 2를 이제 다시 이제 왜 연구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전염병이 창궐해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더니 부피가 2배가 되는 걸 만들어 오라고 했다. 그런데 부피가 2배가 되는 걸 만들려고 하니 결국 그 문제는 삼성근 루트 2를 작도하는 문제가 됐고 근데 이 삼성근 루트 2를 어떻게 구하냐 했더니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포물선 두 개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 그 포물선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 하면 원뿔 곡선이에요. 이 원뿔을 자른 이게 이제 포물선이거든요. 그 원뿔을 자른 거에 나온다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원뿔 곡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 그죠? 이 전염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죠? 이 전설이니까 그죠? 예, 지금 생각하면 뭐 이제 그죠? 이걸 치료하는 약을 개발해야지 어떻게 이런 걸 하냐 싶은데 아무튼 그런 이제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그리스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 원뿔 곡선을 많이 연구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실제로 뭐 그리스 시대에는 이 원뿔 곡선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한 것들에 대한 책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저술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불행히도 그게 뭐 이렇게 전에 썼다는 거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 그 책이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전설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뿔 곡선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원뿔 곡선이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연구가 많이 됐는데 원뿔 곡선이 뭐냐면 원뿔을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이루는 곡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뿔은 이제 모성각과 단면각의 크기에 따라 단면의 모양이 달라요.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모성각과 단면각의 크기에 따라서 이 단면의 모양이 달라진다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모성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게 이제 원뿔이에요. 이렇게 생긴 원뿔인데 이쪽에 밑에가 원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이 있고 이렇게 된 게 뿔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된 건 원기둥, 그죠? 이건 기둥이라고 그러고 이건 뿔이라 그러잖아요. 한 점 해갖고 이렇게 한 거. 이제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요거를 모성각이라고 부르고 요 놈을 요 각도 모성각이라고 부르고 이 평면으로 자르는 그거를 이제 단면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모성각은 일정하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뿔이 하나 주어진 거니까. 요 각은 정해진 거고 이 단면각, 이 평면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요걸 좀 평평하게 자르냐, 그죠? 단면각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평평하게 바닥에 평평하게 자른다는 뜻이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자른다는 뜻이고, 이 각이 커질수록 이게 좀 더 세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 그 단면의 모양이 다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단면각이, 자르는 각이 모성각보다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죠? 단면각이 모성각보다 작은 경우, 같은 경우, 큰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작은 경우에, 각이 작은 경우, 여기 이제 각이 작은 거죠. 각이 작은 경우 타원이 나오고, 요게 똑같이 평행하게, 요게 똑같이 자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포물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세워서 자르면은 쌍곡선이 나오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이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렇게 되는데, 요게 사실은 원래 이제 어원을 보면은, 타원이 영어로 하면 엘립스고, 포물선은 파라볼라고, 쌍곡선은 하이퍼볼라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 어원을 따져보면은 엘립세이스, 이제 엘립스, 타원의 그 어원은 뭐냐면 엘립세이스,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즉, 단면각이 작다, 각이 작다, 각이 작게 돼 있다. 그 다음에 포물선은 파라볼레, 이건 적당하다. 적당하다는 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원뿔의 요 각하고 이 자르는 이 면하고 평행하게 자르는 거죠. 그럼 이제 포물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크다, 넘어선다, 하이퍼볼레. 그거는 뭐냐면 더 세워서 자르는 거예요. 이게 더 세워서 자르면 이제 쌍곡선이 나온다 하는 거죠. 쌍곡선이는 이게 두 개인데, 쌍이니까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왜 두 개냐면, 이게 이제 여기 하나 있고 위에도 똑같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자르는 모양에 이제 원뿔을 자르는 단면의 모양인데, 그 단면이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각이 이제 다 다르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원뿔곡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원뿔곡선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따로 들어보셨겠지만 2차 곡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뿔곡선은 뭐고 2차 곡선은 뭐냐 이거예요. 네. 자, 그걸 설명드리려면 먼저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수학자이기도 하고 이런 분인데, 1596년에 태어나셔서 1650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수학 쪽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셨는데, 특히 이제 철학 쪽에 이제 큰 업적을 남기시기도 하셨는데, 수학계에 큰 업적을 남기셨어요. 좌표계를 만드셨어요. 좌표계. 여러분들 왜 직교좌표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직교좌표계라고도 부르지만은 그걸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카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그 데카르트 사람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부르는데, 이 좌표계를 개발함으로 해서 이 해석기하학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을 해석학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언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 번역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로 이제 뭐 미분적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기하학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수식을 이용한 기하학이다 이런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이 해석 기하학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기하학을 했냐면은, 여러분들 그 유클리드 논증 기하를 있잖아요. 논증 기하라는 걸 했어요. 논증 기하. 유클리드 논증 기하라는 걸 해갖고 뭐 합동이다, 단모입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삼각형의 합동 조건, 뭐 이런 거 하고, 뭐 단모음 조건, SAS 합동,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게 다 이제 논증 기하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이 좌표계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다 논증 기하를 갖고 이제 기하하고 어떤 기하적인 성질을 증명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데카르트에 의해서 좌표계가 개발되고 나서 이제는 그런 논증을 이용해서 하지를 않고 수식을 이용해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수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이라고 하는 게 논증기하할 당시에는 원은 뭐냐면 평면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기하학에서 원이 뭐냐? 그럼 그냥 식을 써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그죠?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이 원인 거예요. 이거는 중심이 제로제로고 반지름이 a인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그 말을 통해서 논증을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말과 논리를 통해서 논증하는 방식이 아니고 해석기하학은 뭐냐면 수식을 이용해서 식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 해석기하학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학이 아주 뭐 급속도로 기하학이 급속도로 이제 또 발전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해석기하학이 탄생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좌표로 좌표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하적인 대상들을 다 수식으로 쓰게 됐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 거냐 하면 그 전에 열심히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던 원뿔곡선, 그죠? 원뿔곡선에 이제 포물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본 거예요. 그걸 다 식으로 써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다 2차식이 되고 요거는 이제 x제곱입니다. 그래서 a x제곱 더하기 스몰 네. ax제곱 더하기 b y제곱 더하기 cxy 더하기 dx 더하기 2y 더하기 f는 제로. 여기서 a, b, c, d, e, f는 다 이제 상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y제곱, xy, xy 상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최고차가 2차란 말이에요. 어라? 이 식으로 써봤더니 다 2차식이 나오네 하는 거죠. 3차, 4차가 안 나오고 2차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2차식으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원뿔곡선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2차 곡선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원뿔곡선의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세 가지는 기하적인 의미에서 부르는 거고 원뿔을 자른 거니까. 근데 이걸 수식으로 써보니까 2차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곡선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타내지는 곡선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뿔곡선이다, 또 2차 곡선이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대상이에요. 근데 같은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부르는 명칭이다. 다른 관점에서. 즉, 원뿔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원뿔을 자른 단면의 모양이라는 것인데, 그거는 기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고,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식으로 써보니까 2차식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식으로 써보니까 즉 대수적인 관점이다 하는 거죠. 똑같은 대상을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걸 부르느냐, 어떤 관점에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기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포물선 같은 게 있다 그러면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이거를 저거는 원뿔을 자르면 얻어지는 곡선이다. 이런 의미로 말할 때는 원뿔곡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저거를 식으로 써보면 2차식이야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대수적 2차 곡선이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똑같은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이것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 많이 배우셨겠죠. 그래서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쌍곡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모양. 그래서 포물선은 점하고 직선이 있어요. 점하고 직선이 있어갖고 요 거리가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점이 있는데 그게 요 점까지의 거리하고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것들이. 그걸 다 모으면 이런 이제 포물선이 나오고요. 그래서 타원이라고 하는 거는 두 정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 집합. 그러니까 여기 요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어갖고 이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물선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것도 해보셨겠지만은 이 점을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못을 박아요. 이렇게 못을 박은 다음에 여기다가 실을 걸어요. 실을 이렇게 겁니다. 약간 이제 느슨하게 실을 걸고 그 다음에 이거를 펜으로 이거를 딱 걸어갖고 팽팽하게 당겨요. 이렇게 팽팽하게 이제 되겠죠. 팽팽하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실을 건 다음에 그 펜으로 느슨하게 된 걸 팽팽하게 딱 당겼어요. 당긴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 돌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이 모양이 약간 찌그러진 원 모양이 나옵니다. 그게 타원이 되는 거죠. 타원.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은 이제 차이가 일정한 점들이 되는 거고, 네. 이거는 타원은 합이 일정한 점들이고, 이거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세 가지. 이제 포물선은 점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이걸 뭐 방정식으로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고등학교 때 했던 뭐 복잡하게 뭐 문제 풀고 하는 것들은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아실 필요 없고 정의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타원은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두 점에서 쌍곡선은 두 점에서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뿔곡선의 역사, 또 원뿔곡선의 뜻, 또 원뿔곡선과 2차 곡선, 또 마지막으로 원뿔곡선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이런 정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원뿔곡선을 왜 연구하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들 포함해서 원뿔곡선의 전반적인 개괄적인 얘기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